원일이TV 157번째 이야기입니다. 권검언 유착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민변 출신 권경의 변호사의 페북글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MBC, KBS, 중앙지검 핵심 간부, 그리고 정치권 인사 등이 총망라된 상황극으로 전개되는 모양새입니다. 권경의 변호사한테 MBC의 검언 유착 보도에 A모 검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며 곧 쫓겨날 거다, 이 얘기를 전달한 사람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컸죠. 다만 통화를 한 시점과 통화 시간은 권경의 변호사가 착각했다고 페북에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실제 통화는 MBC 8시 뉴스가 나가고 난 저녁 9시경이었는데 권 변호사는 뉴스 나가기 전이었다고 첫 페북글에 글을 썼었지요. 권 변호사는 3월 31일 당일 MBC 뉴스를 보지 않았답니다. 종합해보면 권 변호사는 MBC가 검언 유착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한 3월 31일 외부에서 저녁을 먹느라 뉴스를 보지 않았고 야근 중에 친한 선배인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저녁 9시경에 통화를 하게 됩니다. MBC가 보도한 검언 유착 사건 A모 검사장은 한동훈 검사장이다, 아주 나쁜 놈이라 반드시 내쫓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위원장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MBC가 보도한을 MBC가 보도할 예정으로 잘못 알아들었거나 잘못 기억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를 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등장인물들의 인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경의 변호사, 한상혁 위원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김남국 의원, 김용민 의원, 박주민 의원 모두 민변 출신 오랜 정치 동지들입니다. 다만 권경의 변호사는 조국 사태 때부터 문재인 정권의 비판적인 글을 페북에 수차례 올리면서 지금은 진중권 교수, 김경록 회계사랑 같은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MBC 보도의 핵심 인물 제보자 X, 지현진의 변호인이 황희석 최고위원입니다. 자, 작전 들어갑니다. 이런 페북 글을 올린 당사자도 제보자 지현진과 황희석이에요. 그 정황을 감안하면 한상혁 위원장이 했다는 한동훈 정말 나쁜 놈이다, 반드시 내쫓는다, 이 말을 듣고 권 변호사가 권언 유착을 의심하는 거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권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한상혁 위원장의 반박 입장은 이렇습니다. MBC의 검언 유착 보도 내용을 미리 인지하지 않았다. 보도에 거론된 검사장 A가 한동훈인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다. 한동훈 나쁘다는 의견은 피력했지만 그게 권언 유착 증거라는 보도는 오보다, 이렇습니다. 권 변호사 또한 한상혁 위원장 해명 이후에 페북에 다시 글을 또 올렸습니다. 3월 31일 한상혁 방통위원장과의 통화 내용을 대화 형식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한상혁,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된다. 촛불 정권 맞냐? 최동욱 쫓아내고 윤석열 내친 박근혜와 뭐가 다르냐? 윤석열은 임기가 보장된 거고 장모는 수사하면 되지 않냐? 장모나 부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김건희를 잘 안다. 윤석열도 똑같다. 나쁜 놈이다. 한동훈은 진짜 나쁜 놈이다. 쫓아내야 돼. 한동훈은 지방으로 쫓아내지 않았냐? 부산 가서도 저러고 있다. 아예 쫓아내야지. 한동훈은 내가 대리인으로 조사를 받아봤잖아. 진짜 나쁜 놈이다. 수사 참여할 때 검사가 좋게 보일 리가 있나?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곧 알게 돼. 권경의 변호사는 마지막 문장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취재와 수사로 권언 유착 의혹의 진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끝. 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실체적 진실과 상황을 이해하시려면 등장인물의 개인적 인연과 서로의 관계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먼저 한상혁 위원장과 권경의 변호사의 관계입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어제도 권 변호사가 친한 후배 변호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조치는 생각 안 하고 있다고 했어요. 오로지 본인이 오보를 냈다고 주장하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만을 상대로 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권경의 변호사와는 인간적으로 친한 사이라는 뜻입니다. 3월 31일 전화가 이루어진 경위도 그 전에 자기가 문자를 남겼는데 답이 없었고 전화가 왔는데 그때는 자기가 못 받았고 부재중 전화를 보고 콜백을 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수시로 전화를 하는 허물없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한상혁 위원장도 변호사죠. 그런데 언론 쪽 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2008년 민원연 이사로 시작을 해서 2009년 MBC 박문진 이사를 거쳐 2018년 민원연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에 발탁이 되죠. 민원연은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정식 명칭입니다. 민변, 그러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민주당을 떠받치는 양대 외곽 조직이자 지지단체입니다. 민주노총과 함께 현 운동권 정권의 3대 정치 세력으로 꼽히기도 하죠. 동시에 한상혁 위원장은 민변 출신입니다. 권경의 변호사 역시 진보 성향으로 민변과 참여연대 활동을 함께 해왔죠. 최광욱, 황희석, 김용민, 김남국, 박주민, 그리고 한상혁, 권경애 모두 민변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등장인물의 공통 연결점이 조국 전 장관입니다. 최강욱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끌고 온 것도, 황희석을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밀어넣은 것도 모두 조국 민정수석 때 이뤄진 인사입니다. 조국 사태 벌어졌을 때 개국본,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앞장섰던 김용민, 김남국, 지금은 민주당 초선 의원 됐죠. 참여연대 활동 같이 했던 박주민 최고위원, 이제 당대표 출마했는데 조국과는 떼어낼 수 없는 인물입니다. 오히려 권경의 변호사는 한상혁, 조국과 인연이 훨씬 오래되고 깊은데 현실 정치에 뛰어들지 않았고 민변에서 진보 변호사로 계속 활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권경의 변호사는 작년 9월에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집권 세력에 비판적인 글을 올리기 시작을 했죠. 조국과 친구 사이였던 진중권 교수, 참여연대 브레인이었던 김경률 회계사, 민변 활동가 권경의 변호사, 이 3인방은 그 이후에 친문 세력과 현 정권에겐 배신자, 변절자 3인방으로 낙인 찍힌 인물들입니다. 권경의 변호사는 이달 중순에 진중권, 김경률 등 소위 변절한 진보 인사들과 함께 대담집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함께 했던 586 기득권 세력의 변질을 비판하고 이제 그들이 물러나 뒷세대에게 자리를 내줘야 한다고 설득하는 게 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권언누착 연루 인사로 항상 지목되어 온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또 올렸더군요. 그 당시 MBC가 검언유착 보도할 거란 얘기는 나도 미리 알고 있었다. 아마 한동훈도 알고 있었을 거다. 보도 내용을 미리 알았다고 권언유착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실상 황희석 최고위원이 권언유착 당사자냐 아니냐 의심받는 부분은 그게 아니죠. 단순히 보도 내용을 좀 미리 알았다고 권언유착 의심받는 거 아닙니다. MBC 보도의 핵심 인물 제보자 지현진, 그 지현진의 변호인을 맡았고 사전에 움직였고 미리 만났고 보도 내용을 암시하는 글을 SNS에 올린 그 정황, 그 이유 때문에 의심받는 거죠.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제보자 X 지현진을 마지막으로 만난 날짜가 3월 22일입니다. MBC 보도 일주일 전이죠. 문제의 3월 22일 그날 황희석은 페이스북에다가 최광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나란히 찍은 사진을 올립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제 둘이서 작전 들어갑니다. 라는 글을 적습니다. 제보자 X 지현진은 황희석의 글과 사진을 같은 날 자기 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 그리고 한 줄 더 붙입니다. 부셔봅시다. 윤석열 개검들. 크크크크. 3월 30일 그러니까 MBC 보도가 나가기 하루 전 제보자 X 지현진은 이런 글을 페북에 또 올립니다. 갑자기 꿈에 내일 MBC 뉴스데스크를 보라는 신의 메시지가 뭐지? 왜지? 크크크크. 이런 글을 올립니다. 권경의 변호사가 최초로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건 이미 몇 달 전입니다. 지난 4월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사회적 주목을 못 받고 지나갔습니다. 물론 3월 31일 한상혁 위원장과 통화를 한 그 이후의 일입니다. 3월 31일 MBC가 검언유착 프레임 보도를 시작을 했고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 검사장 수사를 시작한 시점이죠. 언론은 사안의 본질이 검언유착인지 권언유착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서 우왕좌왕했던 그 시점입니다. 당시 권 변호사가 올린 글을 그대로 전해보겠습니다. 범죄자들과 어울려 작전을 한 자들은 MBC 박문진 이사였고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으며 법무부 인권국장이었다. 권 변호사는 소위 작전 세력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면면을 글로 남겼던 겁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 MBC 박문진 이사, 최광욱 열린민주당 대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전 법무부 인권국장,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화내지 않고 살기란 불가능하다. 이 사건은 덜 떨어진 기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모든 혐의는 검사의 음모라고 떠벌리기 위한 작전이다. 이렇게 규정한 글을 올린 시점이 이미 4월 6일이었다 이겁니다. 직전인 4월 2일에도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요지는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3월 31일, 그러니까 4.15 총선 전에 시작된 점을 주목했더군요. 안전하게 코로나와 한일전으로 선거 전략을 짠 듯 하시더만 왜 갑자기 윤석열 검찰 대 조국 신라젠 구도를 만드는 거지?
역시 큰 주목을 못 받고 넘어갔습니다. 그때는. 종합해보면 권 변호사는 이미 4월부터 MBC가 제기한 검언 유착 프레임의 본질을 그거 아니다, 권언 유착이다, 더 나아가서 작전이다 혹은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의심하고 문제 제기를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사건의 본질이 권, 검, 언 유착이구나. 이걸 직감했다는 정황이 역력합니다. 8월 5일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 유착 공모 혐의 기소가 무산된 날, 권 변호사는 과거에 몇 번 제기를 했지만 주목받지 못했던 권언 유착 의혹을 다시 제기한 겁니다. 처음 제기한 글이 아니란 뜻이에요. 다만 통화를 한 시간이 MBC 보도 전인지 후인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통화 시점에 대한 기억이 정확치 않다고 해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온 권언 유착 의혹이 무시될 일은 아니란 뜻입니다. 어쨌든 권경의 변호사의 글들을 분석해보면 이 사건의 본질은 검언 유착이 아니다. 본인의 표현대로 덜 떨어진 기자를 이용해서 한동훈 검사장을 잡기 위한 권력, 정치권, 이성윤 검찰, 그리고 어용언론, 이 사각 커넥션이 벌인 권, 검, 언 유착이다. 또는 보도 공작이다. 더 나아가서 정치 공작이다. 이런 의혹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권, 검, 언 유착 수사는 이대로 뭉개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동훈 수사 속도에 비해서 MBC 수사는 너무 더뎠다. 정확히 말하면 MBC 수사는 아예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권, 검, 언 유착이냐 아니냐를 밝히는 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수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해명이 맞다 아니다, 권경의 변호사의 주장이 맞다 틀리다, 이 두 주장만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수사를 해보면 어느 쪽 말이 맞는 건지 결론은 나오게 돼 있는 거니까요. 현재 검찰 상황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권, 검, 언 유착 수사를 한다는 건 정권 수호의 선봉대인 MBC를 수사해야 된다는 뜻이고, 갑자기 튀어나온 방송통신위원장을 수사해야 된다는 뜻이고, 조국 수호대인 최광욱, 황희석, 제보자 X를 수사해야 된다는 뜻인데 추미애 장관하고 이성윤 지검장이 있는 한 힘들다. 이 전망이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검언 유착 수사는 계속하고 권, 검, 언 유착 수사를 할 생각은 없다. 이게 명확해 보입니다. 권, 검, 언 유착을 밝힐 수사를 하기는커녕 공수처를 띄워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할 역전극을 노릴 가능성이 더 높은 게 현실입니다. 힘의 균형은 깨졌고 거대 여당이 독주하는 현실입니다. 한때 같은 편이었던 권경의 변호사조차 현 정권의 압박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어요. 조국 사태 이후에 비판하는 글을 올릴 때마다 5분도 안 돼서 청와대 민정에서 전화가 걸려온다 했습니다. 나 하나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거 일도 아닐 거라는 공포감을 느낀다 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안 되면 선거를 통해서 다음 정권에서라도 법을 통한 진실 규명을 해서 역사의 기록으로 반드시 남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일이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